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앤 리더십 아카데미 12기 두 번째 시간 보이스가 사람을 바꾼다 조윤경 멘토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고등학교에서 온 지글 청소년 멘토링 아카데미 MC 김도경, 강인영입니다. 인영씨, 오늘 땡땡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에 앞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선 컨설턴트는 컨설팅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그럼 컨설팅이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 말하죠. 네, 맞습니다. 컨설턴트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경영 컨설턴트에 대해 아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입시 컨설턴트는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입시 컨설턴트는 당연히 중요한 컨설턴트 아닙니까? 그럼 혹시 이 컨설턴트는 아세요? 보이스 컨설턴트요? 요즘 보이스도 컨설팅을 하나요? 그럼요. 요즘 보이스도 컨설팅을 한다고 하네요. 많이 생소하시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이스 컨설턴트 조윤경 멘토를 환영의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세요. 네. 저보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온 두 MC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참, 네,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시간인데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요. 우리 세종고등학교 친구들은 없네요. 그죠? 보이스 컨설턴트는요,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최상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활동을 5년차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질문들을 통해 네. 보이스 컨설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윤경 멘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스 컨설턴트가 무엇일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네. 대부분 땡땡 컨설턴트라고 하면 직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각 다양하게 존재하는 땡땡 컨설턴트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보이스 컨설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선 보이스 컨설턴트는 아까 노래를 지금 배운다고 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그런 보컬 트레이너와는 좀 다른 말할 때의 발성과 발음과 이런 호흡들을 알려주는 그런 컨설턴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죠? 소리가 작나요, 아이들이? 크죠? 아이들 소리는요, 문을 닫고 있어도 밖까지 울립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삼박살 운다고 해서 목소리가 쉬나요? 그렇죠? 아이가 목소리 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그런 복식 호흡과 또 큰 소리로 발성을 할 수 있는 발성법과 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발음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이스 컨설팅을 하면 목소리를 바꾼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있겠죠. 네,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체격과 그런 발성 기관들이 다 동일합니다. 성대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동일한데 제 친구는 목소리가 완전 달라요. 한 친구는 목소리가 곱고요. 한 친구는 허스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발성 기관은 같지만 내가 습관에 의해서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습관을 바꾸면 목소리는 누구나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소리를 바꾼다는 거는 점점 요즘 시대에 점점 목소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보이스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와 목소리의 중요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래요. 너무 대본대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너무 딱딱해지고 있는데, 그죠?
보이스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이 아픈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죠? 목이 10분만 얘기를 해도 목이 아프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 톤이 아닌 소리로 말하는 경우예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목소리를 좋게 내야지라고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하는데 엄마 밥 줘! 라고 발성을 크게 말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네. 지금 저도 말 갑자기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을 자,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목소리의 중요성이 점점 네. 커지는 것과 네. 보이스 컨설팅이 점차 중요해지는 관계가 있겠죠? 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꼬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말해도 목이 상하지만 좋게 말을 해야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50분 같이 있지만 2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고 해서 목이 상하진 않아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다고 해서 목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톤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발성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맞는 톤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도경 씨의 질문으로 시작으로. 옛날에는 보이스 컨설팅이라는 이런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별로 막 흔하지 않고 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처음 듣듯이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말을 잘 하는 편인가요, 제가? 네, 그런가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요, 한 문장을요, 한 번에 틀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학생이었어요. 항상 안 가시죠, 지금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저희 한국지리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선생님이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책 읽기를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을 읽기도 힘든데 수업 시간마다 책 읽기를 시키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싫어서 학교 가기 싫을 정도였는데 매 시간 시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윤경아, 내가 널 왜 시키는지 아니? 라고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가 읽으니까 친구들이 집중을 잘해.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항상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목소리에 대한 직업을 갖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하면서 목소리를 바꿔준다라기보다 우리 친구들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자신감을 조금 더 심어주고 싶다.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건 사실 좀 생소한 직업인데 부모님의 반대나 막 주위에서 막 반대하는 그런 난관은 없었나요? 사실 난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이 좋았거든요. 전 DJ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DJ 활동을 하면서 DJ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죠. 듣기만 합니다. 들으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이번에 제가 사연을 보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 한마디의 코멘트를 듣고 나서 난 많이 힘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난관은 사실 없었고요. 하고 싶었던 DJ 활동하면서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책을 보게 되니까 미국에서는요. 우리 연예인, 정치인 대부분이 다 보이스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아마 킹스 스피치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순탄하게 저는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인영 씨. 네. 중간중간에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꼭 대본대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지금 왜 얼굴이 굳었지? 자, 네, 보이스 컨설팅을 네.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유형들. 그쵸. 그래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있다면 에피소드는요. 저는 청각 장애인들은요. 목소리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발성을 못해요. 발음을 못합니다. 근데 한 학생은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수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 들을 수 있게 돼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어눌하게 하는 발성으로 찾아왔는데 얼굴은 너무 예쁘게 생긴 대학생인 거예요. 고려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친구를 고쳐줘야겠다는 생각도 저도 강했었고 그런데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같이 2달, 3달 같이 연습을 하고 나서 정말 LG라는 기업에 입사를 했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요. 되게 감동적인 네,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얼굴 표정은 네. 그럼 되게 웃겼던 경우도 있나요? 웃겼던 경우요. 아까 말한 노래 배우고 있다고 했죠? 네.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가 말하는 발성이 안 돼서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네네. 사실 웃긴 경우보다는 네. 컨설팅하면서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럼 컨설팅을 할 때 그룹별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하나요? 개인도 하고요. 그룹별로도 합니다. 우리 인영 씨와 혜원 씨, 그죠? 같이 우리 이 골방에서 연습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까 어떤 게 고민이었죠? 말할 때 네. 소리가 안에서 네. 들어오는 그렇죠. 우리 여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혜원 씨의 고민은 말할 때 소리를 먹는다라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연습을 어떻게 했었죠? 안에서? 안에서 우선은 목소리를 낼 때 네. 맡고 있는 게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를 열고 이렇게 네. 복식호흡과 함께 내는 네. 게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가 난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트레이닝도 하고 단체로 트레이닝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소리가 좀 커지는 게 느껴졌었죠? 네, 그렇게. 처음에는 5분, 10분을 해도요. 목소리가 변한다는 건 누구나 다 느껴요. 우리 아까 같이 있던 시간이 한 10분, 20분밖에 안 됐었죠. 변한다는 걸 느끼는데 그거를 우리 습관으로 만드는데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 근데 습관을 만드는데 네. 되게 오랜 시간이. 습관은 최소한 내가 매일매일 신경 쓰고 연습했을 때요. 2달 정도 걸려요. 그럼 컨설팅을 받는 동안 계속 멘토님과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요? 계속 만나면 좋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계속 만나지 못하고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를 통해서라도 잘하고 있어? 라고 점검도 자주 하고 합니다. 메일로도 보내고요. 네, 네. 컨설팅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힘든 점을 파고드세요? 이제 감동적인 걸 했으니까. 자, 힘든 점. 참 좋은 게요. 저는 힘든 점이 없어요. 그게 또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좀 나이 많은 분들은요. 수업을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수업을 들을 때 몰입해서 들을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몰입해서 들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요. 나이 많고 좀 CEO분들은 그러니까 큰 기업의 CEO분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리 꼬고. 하지만 처음엔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있죠. 의심 어린 눈빛으로 정말 목소리가 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온 사람들은 수업 시간 내내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올 때, 점점 몰입하게 될 때가 기쁘거든요. 지금은 힘든 점이 없는 게 예전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수업에 집중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와도요. 아,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내 수업을 좋아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어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가 됐다가 이렇게 앞으로 갑자기 앞으로 오면. 네. 부담스럽게 앞으로 네. 오세요. 네. 그럼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수록 네. 컨설팅을 받는 게 힘든가요? 아무래도 습관이 더 오래 들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겠죠. 습관을 바꾸는 데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조금만 목소리의 발성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아니면 이렇게 발음을 조금 명확하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이 들어서보다 훨씬 더 빨리 고쳐지실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나운서나 성우가 될 거 아닌데 목소리 뭐가 필요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적인 부분은 대화할 때가 필요하죠. 우리 대화할 때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컨설팅 멘토를 만났는데 네. 이걸 빼먹을 수가 없죠. 그럼 저희 두 MC의 목소리를 한번. 아, 그래요.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네. 근데 우리 인영 씨는 네. 밝아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목소리도 밝아요. 지금 제가 찾아주고 싶은 목소리는 내 성격과 맞는 목소리예요. 내가 밝은 모습을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밝은 목소리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네. 이 목소리가 오랜 시간 냈을 때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복식호흡과 이 발성법을 네. 배우는 것 뿐이고요. 지금 이 톤으로, 아니 이 목소리로 네. 그대로 원하는 직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직업을 찾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도연 친구죠? 도경 씨, 죄송해요. 우리 도경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죠. 네. 지금부터 조금 더 네. 거울 보고 네. 말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 소리가 마무리가 들어가요. 좋은 목소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뱉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경 씨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라는 느낌이 좀 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 내가 준비한 생각을 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거울 보고요. 정말 요, 어미까지 말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평소에 좀 어떤 편이에요? 도경 씨는? 좀 소심한 편이에요. 소심한 편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소심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소심합니다. 그 소심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밝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내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집에서 너 조용히 해. 아니면 말할 때 한마디라도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말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좋은 목소리 갖고 있으니까요. 크게 발성하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대기실. 네. 잠깐 동안에 그 아까 혜원이 또 있었는데 네. 그럼 혜원이 컨설팅을 한다면 네. 자, 아까 잠깐 동안 컨설팅 다 해준 것 같은데 잠깐 더 볼게요. 우리 혜원 씨는 말할 때 소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근데 얼굴 근육은요 평소에 많이 움직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 기분 안 좋은 일 없죠? 그죠? 근데 표정을 보면 밝은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굳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없는데 너 안 좋은 일 있어? 라는 질문 받기 싫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 혜원 씨처럼 얼굴 근육, 아까 우리 움직였었죠. 볼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요? 앞으로, 뒤로 한번 해볼게요. 이 볼만 잘 움직여도요. 저 말할 때 보면 근육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근육 안 움직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계속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이스 컨설턴트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육도 많이 움직이고요. 입도 크게 벌리면서 우리 혜원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 나는 목소리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에 고민도 좋으니까요. 이런 게 고민이었다라는 친구 있으면 지금 한번 손 들고 자신감 있게. 이거 발음이 안 좋아요. 우리 친구 잠깐만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요? 자, 잠깐 나와 볼게요. 네, 컨설팅의 기회입니다. 앉아 볼게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세종고등학교 1학년 권태영입니다. 그래요, 1학년이에요? 예, 네. 2학년 되는 거죠. 예, 네, 2학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발음적인 부분. 자, 평소에 성격이 어떤 편이에요? 소심하다면 소심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소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소심한 게 아니에요. 네,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난 소심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만 바꾸면 돼요. 나는 자신감 있다라고 마인드를 바꾸고요. 역시 말할 때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권태현이요. 권태현? 헌이요. 권태현? 예. 우리 태현 씨는 입을요. 예. 여기에서 그대로 말해요.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네, 이걸 조금만 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네. 자, 우리 한국어 발음, 영어 발음할 때는요, 우리 알 발음 정확하게 배우려고 혀 올리고 이것만 계속 연습하죠. 근데 우리 한국 발음은요, 기억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거 생각하고 발음하지 않죠. 근데 지금 한국어도 발음이 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우리 태연 씨는 혀를 입을 우선 첫 번째로 크게 벌리고요, 혀를 많이 움직여주는데. 권태헌 이름만 정확하게 해볼게요. 권태헌. 니은 할 때는 혀 앞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권태헌. 권태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권태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현입니다. 네, 발음 어때요? 네,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의지예요. 지금 단지 지금 말할 때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입을 안 벌리고 혀를 제대로 안 움직이고 말을 했는데 발음할 때 또 발성할 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우리 태연 씨는 자신감 있고 그리고 발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혀를 느끼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느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태연 군 제가 끝나고 컨설팅 잠깐 해줄게요. 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이제 보이스 컨설팅이라는 직업도, 컨설턴트라는 네. 직업도 알고 지금 그러면 이게 되게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그쵸, 많이 네. 듣지 못한 직업이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되게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 본인도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네. 도전 정신이 되게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격이겠죠. 나는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떤 사람 말을 듣고서 행동하는 게 편해 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직 기업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좋아하는 일,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말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주변에 내가 못하는, 나는 이렇게 보이스 컨설팅을 하는데 홍보하는 걸 못해요. 아니 디자인을 못해요. 라고 한다면 주변에 다른 친구, 디자인 잘하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아니면 난 안정적인 일을 꿈꾼다면 지금 안정적인 일에 계속 열심히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것도 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직업을 이렇게 가고 네. 있으실 때 네. 되게 이 길이 맞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부분 안전대 직업이라는 게 누군가 갈고 닦아놓은 길을 네. 걷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이스 컨설팅은 생소한 직업인 만큼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찾아서 네. 가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있다면. 그래요. 자,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대신 우리 친구들, 꿈이 있는 우리 친구들을 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약간 저기서 간단하게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노트에다 적어 놓으신 게 있었잖아요. 아, 네,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네, 주신다면. 노트에 적어 놓은 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보이스 컨설턴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학교에서 비전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궁금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시간 끝난다고 해도요, 같이 우리 연락하면서 고민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2008년도에 이 노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2008년도 하면 9월 달이니까 지금 4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2008년도는요, 제가 보이스 컨설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해였어요. 그때 이 노트에 노트를 마련해서 맨 앞장에 각서라고 적었습니다. 각서를 붙였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민되는 일은 일단 저지르는 쪽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일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각서를 볼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내용으로 노트를 마련했는데요. 아까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 고민은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가지 않은 날에 대한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은데 대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미지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맨 앞에 왼쪽 남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문영이요. 문영 씨는 네, 우리 문영 씨는 어떤 사람 닮고 싶어요? 이미지나 아니면 성격이나?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요? 네. 문성진이요. 문성진? 네. 네. 성진 씨는? 네. 성진 학생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요? 강동원이요. 강동원. 강동원의 어떤 부분을? 외모요. 외모, 그래요. 외모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키하고 멋있는 얼굴. 그래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강동원은 키와 멋있는 얼굴 외에도 웃을 때 미소년 같죠? 그런 미소들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김태희를 닮고 싶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만큼은 닮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말할 때 좀 똑똑 부러지면서도 웃을 때 환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이미지적인 부분과 성격과 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혹시 정지영 아나운서라고 아세요? 본 친구 없죠? 우리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나운서인데요. 그 아나운서의 이미지가 예쁘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약간 지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런 거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투도 따라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유재석을 닮고 싶었어요. 유재석의 성격이 어떻죠? 착해요. 네? 활발해요. 리더십 있어요. 맞아요. 유재석이 그렇죠. 리더십도 있고 활발하지만 대신 게스트들을 괴롭히나요? 박명수와는 다르죠. 박명수는 계속 괴롭힌다면 유재석은 맞아요. 게스트를 더 높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 닮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닮고 싶다. 또 인사도 잘하죠.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처음 적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4년 전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현재형으로 적은 거였어요. 나는 지금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깔끔한 옷차림에 지적인 이미지가 풍기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좋은 인상을 남긴다.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시간은 소중한 것이므로 이동 중에도 버리는 시간이 없게 한다.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며 같은 길을 걷는 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요. 내가 닮고 싶은 이미지, 또 성격, 또 부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평소에 어떤 옷차림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한번 이미지,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누구 닮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자신감이 있고 제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딱 봤을 때 네.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그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거예요. 네. 혹시 도경 씨는 닮고 싶은 성격이나 이미지 있어요? 저는 유재석 씨 닮고 싶어요. 유재석 씨의 어떤 부분? 막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자신감 있고 리더십.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경 씨는 겉으로는 되게 수줍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그런 편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많은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네. 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하고 싶은 얘기? 자, 이렇게 끝내긴 제가 아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렇게 딱딱한 대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근데 준비를 해온 걸 다 못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보이스 컨설턴트인데 이대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목소리를 저에게 한번 들려주세요. 자, 지금 매력적인 목소리를 나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자신감, 우리 친구 잠깐 나와볼게요. 자, 나와볼게요. 기대해도 되죠? 노래 한 곡 해요. 노래 한 곡. 네. 자, 나오자마자 박수가 나오네. 우리 친구는 인기가 많나 봐요, 학교에서. 저요? 네. 아니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의준이요. 이의준. 네. 우리 의준 씨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의준이라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자, 목소리 어때요? 친구의 목소리? 멋있어요. 별로예요, 멋있어요가 같이 들리는데. 목소리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평소에. 저요? 네. 제가 뭐 좋다는데요. 근데 목소리 좋습니다. 그죠? 좋은 목소리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 셋이 같이 해볼게요.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친구처럼 타고날 수도 있지만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복식 호흡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없어요? 네? 노래 배울 때 복식 호흡 어떻게 하죠? 안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습니다. 지금 배울게요. 지금 배우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를 잘 보세요.
지금 복식호흡 안 배운 상태에서 숨을 쉴 때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새 친구의 어깨를 잘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동시에 올라가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흉식호흡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식호흡 할 때는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어깨와 가슴 그대로 있고요. 자, 한 손은 가슴 앞에다 둘게요. 어깨와 가슴을. 한 손은 배 위에 두겠습니다. 어깨 가슴 그대로 있고 배만 나왔다 들어갔다 만들어 볼게요. 들이마실 때요, 배가 나옵니다. 자,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입으로 내쉴게요. 자,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잡고 있지만 어깨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깨는 계속 잡아주세요. 어깨 잡고 다시 할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친구 되게 잘하네요.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친구는 숨 쉬고 있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이 호흡을 이제 발성에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들이마신 호흡으로요. 발성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들이마시고 배가 들어가면서 발성입니다. 자, 기대할게요. 들이마시고 시작.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시작. 네, 갑자기 소리가 화음을 넣어주세요. 우리 여학생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시작. 네, 지금 굉장히 목욕탕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중저음으로 쫙 깔리는 소리인데 제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형식으로 내면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과 지금 계속 이 소리로 대화를 했다면 저도 목이 아프고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복식으로 내게 되면요, 소리가 이 소리로 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배가 들어가면서 발성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시작. 좋아요. 입은 크게 벌릴게요. 한 번 더 시작. 네, 좋아요. 자, 지금 한 발성으로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까지는 제대로 해봐야겠죠, 우리. 자, 들이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윤경입니다. 자, 이름 각자 대볼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강인영입니다. 네, 자, 친구 인사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네, 호흡 준비하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자, 들이마시고 한 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이의준입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줄게요. 잘했어. 친구 들어가도 됩니다. 의준 씨는. 자, 지금 낸 목소리는요,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3학년 올라가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내가 목소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생각하면 그게 안 나와요. 대신 지금부터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면접 볼 때는 그대로 내 생각만 전달을 해도 그게 잘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꼭 면접 보기 전에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그때만 정말 잠깐 연습을 해서 소리를 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해서 좀 힘들었지만 복식호흡을 습관화시키면 상대한테 전해질 때 내가 정성 쏟는 만큼 상대도 그걸 느낀다라는 거, 그걸 진정성으로 느낀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는데 이런 목소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나요? 혹시 자기 목소리를 찾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알려줬었죠. 그래서 지금 되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자기 목소리를 찾는 방법.
자기 톤을 찾는 방법. 아까 내가 갖고 있는 톤이 있다고 했죠. 그 방법은요. 한자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음은 자 치아는 붙이지 않고요. 입만 모아볼까요?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허밍을 합니다. 많이 진동되나요? 늦게서요? 많이 떨리는지 만져보세요. 윗입술과 코가 자, 이 상태에서요. 울림을 주되 목 울림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누구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만져보고요. 아까처럼 했을 때 이 울림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고요. 해볼까요? 네. 자, 나는 이 울림대가 올라간다. 하니까. 손 들어볼게요. 올라가요. 또 2명. 또 내려간다. 자, 아까 어쩐지 낮은 음이 많이 난다 했습니다. 내려가고요. 나는 울리기만 한다. 진동한다. 진동한다. 진동한다가 2명이었어요. 지금 이걸 한 이유는요.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 뭐 울림대의 위치에서 진동만 해야지 내 톤입니다. 근데 내려간 친구는요. 내 편안한 톤에서 조금 낮게 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또 이렇게 깔리는 음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애교를 높이기 위해서 톤을 높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물론 때에 따라서 바꾸는 건 상관은 없지만 내 원래 톤이 어떤 톤이다 정도는 알고서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올리면 되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울림이 톤을 찾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좋아하는 목소리 좋다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누가 있죠? 이성균, 또 하정우, 또 성시경. 그래요. 개인의 취향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울림 있는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울림을요. 지금 우리가 을 통해서 같이 줄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길다면 사실 트레이닝을 시간을 좀 잡아서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 톤을 잡는 거, 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톤을 잡는다. 복식 호흡을 하면 조금 더 힘 있는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 또 말할 때 정성 들이기 위해서 입은 조금 더 크게 벌린다. 이 정도만 알아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소리가 네. 지금과 같은 목소리셨나요? 저 목소리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신 예전에 처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때는요. 1시간만 녹음을 해도 목이 금방 쉬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톤을 찾지 않고 그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예쁘게 들려주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이 톤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정성도 안 느껴졌지만 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때에 따라 목소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식 호흡과 아까 말한 그 공명 발성을 연습을 하니까요. 조금 더 진심 어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목이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그러면 네. 막 소개팅이나 막 대학 면접 같은데 어울리는 목소리 같은 게 있어요? 참 대답하기 힘들죠. 자,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 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목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주관적이죠. 사실 네,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요. 만약에 이상형의 외모를 가진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형인데 말을 할 때요. 예를 들어 누구 좋아요? 남자 연예인? 연예인? 없는데. 없어요. 네. 그래요. 조인성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붙여봤습니다. 조인성이 앞에 있는데 조인성이 입을 딱 안녕하십니까 열었는데 김경진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개팅 장소에서 당장 박차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좋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목소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대신 면접 볼 때는
자신감 있게 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건요. 내가 그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크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동안 내가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해왔다면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나를 말해주는 거다. 목소리는 나의 과거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도 중요해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면 계속 지금 말과 목소리 얘기는 했지만 마인드도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변하고요. 그리고 표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더 많은 걸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끝나고 따로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MC를 떠나서 멘토와 멘티로 만났는데 네. 좋은 생소한 직업인 보이스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멘토로서 좋은 조언도 알아봐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감은 어떠신지 저희를 만나서. 네. 소감이 네.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네. 질문들도 준비를 많이 해와서 좀 알차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